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함께 하시는 다양한 채널들 있잖아요. 우선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번 주 한 주 참 고됐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한규수 매니저님의 마감 전략을 또 들어보고 싶으실 텐데요.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도랠리는 일단 나타났고요. 제가 걱정했던 그런 대세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 구간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또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준비를 할 거니까요. 자, 3시 5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신 다양한 시간들 챙겨가시고요. 오늘 시장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 약해요. 오후장 갈수록 그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아쉬움 때문에 오늘 저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장 반등이 나왔을지 리뷰하면서 지금 구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하나씩 짚어보죠.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대체적으로 오늘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쾌재를 부는 만큼 또 투자 심리가 완전하게 안정권에 접어들 만큼은 아닙니다. 자, 투자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야 호전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자, 종목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은 그래도 최근에 조정 장세 속에서 빠른 호재와 함께 주가 반대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했다가 강하게 반등세를 기록했고요. 지수가 밀리면서 눌렸다가 다시 오늘 장대 한봉을 세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부진한 장세 속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은 미국의 중국 제재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손떨림 보정장치를 생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 회사의 손떨림 보정장치를 수입을 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혜의 폭이 의외로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반등세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더 많이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약지 목표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저는 가지고 계신 주식의 절반에서 30% 정도는 한번 털어내셔도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식은 이 5일이평선을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가져가시게 되면 단기적인 수익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직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이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 장세를 통해서 바닥권의 종목군들을 조금씩 담아가자라는 그런 관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반도체와 5G, 2차전지 같은 이런 IT 대표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분명히 안정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사이맥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큰 종목이에요. 참 긴 시간 동안 행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여기서도 상당히 추가적인 반등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다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눌려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대 양보를 세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결국에 시장 자체가 눌려서 또 밀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더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시장 주변 여건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5G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모든 종목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그 주가가 비교적 반등이 좀 컸었죠. 국내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컸습니다만 결국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종목보다 상승폭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뿐만 아니라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대체로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고 호전되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종목도 우리가 지금은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요 구간 정도라고 하면 역시 말씀드렸죠. 약간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씩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청자 궁금해 시간에 과대낙 폭주 대표적인 5G 안에서 네. 다산 네트워크스 전해드렸거든요. 시장의 추세가 바뀌면서 계속 이런 종목들 주도주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반등은 나와서 한시름 벌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애게 그쵸. 겨우 이거 올랐어 싶을 정도로 올랐는데 오늘의 한큐 한규수 매니저는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한 큐는 안도랠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도랠리. 우선 다행인 건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심도 개선이 됐고 오늘 그래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안도랠리라면은 랠리면 다음 주에도 그럴까요? 다만 이제 안도랠리다라는 측면들은 일단 오늘 장세를 보고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일단 오늘은 시장이 이제 그동안 많이 밀렸다가 올랐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안정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중요했고 또 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국내 증시가 지수가 어제 많이 밀렸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그제 급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추세적인 하락세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어제 밀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바로 반등에 나서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 미국 증시가 그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이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시장의 불확실성 좀 변수가 좀 많아졌어요. 트윈데믹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독감도 이제 같이 확산될 거라는 그런 공포감. 여기다가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테슬라, 니콜라 같은 이런 변수가 등장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이 그렇게 엄청난 메가톤급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에도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 반등을 통해서 또 미국 증시의 어제 반등을 통해서 국내 증시 오늘 이 반등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안도한 부분은 뭐냐면 대세 하락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반등과 어제의 반등은 그런 가능성을 높여줬고 오늘 안도랠리는 분명히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제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글로벌 증시를 누르고 있는 4대 악재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덮친 신뢰성에 대한 위기, 그리고 이제 트렌드엑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미중 갈등 격화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지금 증권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재료들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악재들은 아닙니다. 엄청난 악재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맨 하단에 미중 간의 갈등 격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미 내재되어 있던 변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재료 적시도 트럼프가 대선에서 만약에 졌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대선 불복을 대선 패배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건 역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악재는 일단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미국 대선들을 봤을 때 약간의 혼란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경제 자체로 경제를 끌어내리는 그런 악재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니콜라라든가 나누스 같은 이러한 기업 기술주들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부분들도 악재가 충분하게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니콜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체들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위기감을 가지고 볼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호재가 많이 반영이 돼서 밀리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제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장 잠재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다치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요 구간이죠.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또 이 코로나19라든가 독감까지 발생하면서 또다시 침체 국면
대대적인 셧다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강력한 반등이 쉽지는 않은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주목할 것은 역시 과거에도 그랬듯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는 부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큽니다. 백신 발표 기대감들이 아마 시점이 뭐 11월 내지는 12월 정도에서는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 때문에라도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많은 악재성 재료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하방을 계속해서 이끌을 만한 악재는 별로 없다는 점에서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정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큐로 이렇게 안도랠리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계속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장 흐름은 그렇다 전해주셨는데요. 내일의 한 수 들어볼게요.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형님, 추석 이후에는 오를 일만 남았습니까? 라고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 한 수 공개하면서 같이 한번 해답 드려볼게요. 네, 자, 내일 한 수는 다우 27,000포인트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은요? 네. 다우지수 27,000포인트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27,000포인트가 지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27,000선이 이제 깨졌었죠. 다시 이제 27,000선을 얘기를 드린 거는 뭐냐면 최소한 다우지수가 다시 27,000선 정도까지 회복 정도는 되어야 전반적인 증시가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말씀드렸죠. 어제는 미국 증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제는 밀렸습니다. 근데 그 3일 전에 미국 뉴욕 증시는 반등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이 미국 증시가 더 밀리진 않겠습니다. 좀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한 번 더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공포감이 났던 부분은 뭐냐면 이러다가 미국이 진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 오늘 안도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도랠리는 됐습니다만 더 안정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우지수 27,00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1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서는 2310포인트. 이 정도가 되어야 코스피 지수 그리고 국내 증시가 하방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되고 지수가 하방 경기 연출되면 실적과 성장 가세가 있는 주도주라든가 종목별 선별적인 강세장은 나올 겁니다. 대형주가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덩치가 작은 그리고 선별적인 재료가 있고 모멘텀 있는 성장주들의 개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2310선 정도가 회복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소형 종목 장세도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공격적인 어떤 투자자보다는 일단 지수가 확인된 것을 좀 더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27,000선, 코스피 2410선 정도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 전략하셔도 늦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좋아질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도 많이 계십니다만 지수를 보고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나 시장의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면 적어도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는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철저하게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 하나만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위치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여기서 3일 전에 반등이 났을 때 이때만 해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안정권에 접어드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제 그저께 장대 음봉이 나면서 추세 하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컸었죠. 하지만 어제 반등이 나왔고요. 현재 요 지수대 26,500선에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나흘에 걸쳐서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형성될 때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완만하게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고 나흘 동안 지금 현재 이 주세를 지지받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현재 26,000에서 27,000선, 크게는 25,000에서 27,000선까지 이 구간대가 굉장히 강력한 밀집대입니다. 애지간한 악재로는 뚫릴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가 되면 분명히 시장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서 하락세를 보게 되면 5일이평선 대체로 27,000선 정도를 회복하게 되면 시장은 좀 더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니까 그때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우리가 원했던 지지선이 좀 깨져서 안타까웠는데요. 네. 다시 그 지지선을 회복해낼 수 있을지 다우지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번에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하면서도 이제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네. 오늘도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종목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안 그래도 마침 장 초반에 다산네트워크스 이야기할 때 대한광통신은 어때요라고 여쭤보신 시청자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에게는 지금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대한광통신 사야 되는 이유 전해주시죠. 네. 자,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5G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5G 관련주로 분류는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제 통신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광섬이라든가 광폐율 생산 업체입니다. 기초적인 원료, 모재부터 해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케이블까지 완성도를 맞추는 전 과정을 만드는 업체는 우리나라 유일의 이 업체가 바로 이제 대한광통신이라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이 광통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광케이블과 광섬이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는 통신 시장에서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통신 투자가 거의 올스톱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5G도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투자가 느렸었죠. 그래서 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회사 실적이 막 적자까지도 많이 나타난 종목이에요. 그러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5G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는 재확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통신 시장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광섬유라든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호전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로나만 어느 정도 회복만 되더라도 주가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게 실적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세가 나타났고 잠깐 올랐지만 또 긴 시간 동안 행보세가 나타났죠. 이 구간 동안 상당히 많은 5G 관련주의 주가가 시세를 줬습니다만 이 종목의 주가는 시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죠. 이 구간에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5G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광섬유, 광케이블에 대한 제품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만한 시점에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밀려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식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밀리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겁니다. 시각을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4,8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4,800원 정도면 직전 고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4,8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우선이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추가 장기 상승 여력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자, 손절가는 3,35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800원을 도달하는지 그 여부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눈높이를 높여봐야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3,35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의 한 큐 종목은 대한광통신으로 전해드렸어요. 저희는 다음 주로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